안녕하세요. 랩이에요. 자, 이번 강의도 저와 함께 색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색소 부분은 굉장히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힘들어요. 네, 저랑 같이 또 외워보시고 시크릿 노트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노트 58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색소에 관해서 색소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말 그대로 색깔을 띠게 하는 거죠.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다. 색깔을 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유기합성 색소, 천연 색소, 무기한료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용 기준이 지정되고 고시된 색소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나 이 빨간색이 예뻐 해서 그냥 그 빨간색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정 고시된 색소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 색소는 크게 아주 크게 염료와 안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염료라고 하는 건요, 물이나 오일, 알코올 이런 것들에 녹아요. 녹는 게 이제 염료고요. 안료는 안 녹는 거예요. 안 녹는 거. 그래서 뭐 안료에도 무기안료, 유기안료 뭐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런 기본 상식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색소의 분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유기합성 색소예요. 우리 전 페이지에 살펴보셨지만 색소의 큰 종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종류 유기합성 색소.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이거 기억 안 하시면 타르색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타르색소. 정말 중요한 용어니까 이거는 별 5개 꼭 기억해 두세요. 용어사전에 보면 타르색소가 뭐라고 나와 있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에 콜타르, 또 그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타르색소의 종류에는 염료와 레이크 그리고 유기안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시면 타르색소가 뭔지 이런 게 타르색소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염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염료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살펴보셨죠? 물, 오일, 알코올에 일단 녹아요. 일단 녹습니다. 그렇게 녹는 색소로서 화장품의 기재 중 용해 상태. 녹으니까 뭐예요? 네, 액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색채 부여 물질이다. 이게 염료예요. 이 물 이렇게 잘 용해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피부에 침투도 굉장히 좋고 착색도 쉬운 편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외부의 빛 또는 열 이런 거에서 분해 또는 변형이 잘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염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수용성 염료와 유용성 염료로 나눠 있습니다. 수용성 염료는 화장수나 로션, 샴푸 이런 것들의 착색에 사용되는 것들을 수용성 염료라고 하고요. 유용성 염료는 유성 화장품의 착색에 사용이 되는 것들을 유용성 염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르색소의 두 번째 종류는 바로 레이크예요. 이 타르색소하고 세트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레이크. 자, 레이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르색소를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확산시킨 색소입니다. 타르색소를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확산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성 염료가 있는데 거기에다 불용성 금속염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타르색소에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그 다음에 지르코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기질에 확산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럼 기질은 뭐냐? 이게 레이크를 만들려면 순색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르색소에 있는 이 륨 이런 아이들, 염류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질에 확산시키는 그게 바로 레이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안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유기안료. 물과 기름 등의 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유색 분말의 안료입니다. 이번엔 이제 안료잖아요. 염료는 물에 녹는다 그랬는데 안료는 뭐라 했죠? 물에 안 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에 안 녹아요. 그리고 유기안료는 유색 분말이다. 유색 분말이다.
일반적으로 알료는 레이크보다는 착색력도 좋고요. 내광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립스틱 또 브러쉬 이런 메이크업 제품에 주로 많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가 타르 색소의 종류였고요. 이제는 색소의 두 번째 종류, 색소의 두 번째 종류인 무기 안료로 가보겠습니다. 무기 안료. 안료 중에서 유기 안료는 타르 색소에 들어가 있었죠. 무기 안료는 색소의 큰 분류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구분을 잘 지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 안료라고 하는 것은 발색 성분이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안료에 비해서 내열, 내광성, 안정성 이런 것들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선명도, 이건 지금 색소잖아요. 색소의 선명도가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이 무기 안료의 종류에는 지금 나와 있는 백색 안료가 있고 뭐 체질 안료, 착색 안료, 진주 광택 안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 안료의 종류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색 안료가 나와 있네요. 백색이니까 뭘까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하얗게 나타낼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얀 거는 커버력을 높여주겠죠? 커버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색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산란시켜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사용이 됩니다. 굴절률이 높은 물질이 산란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흰색을 더 잘 나타냅니다. 굴절률이 높은 게 산란도가 높고 그러면 더 흰색이 돼요. 이 백색 안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도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백색 안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산화 타이타늄과 그다음에 산화 아연 이 종류에 들어있는데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다음에 징크 옥사이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자외선 차단제 기능성 화장품 할 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백색 안료의 종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기 안료의 두 번째 종류로 가보겠습니다. 착색 안료예요. 착색 안료. 색상을 부여해서 색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착색 안료 색소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건 색깔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빛과 열에 강해서 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착색 안료는 보통 산화철의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적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색을 혼합해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기 안료 중에 정말 중요한 체질 안료가 나오네요. 이 체질 안료도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는 색상에 영향을 주는 색소는 아니에요. 색소긴 한데 색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희석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점토 광물을 희석제로 사용한 안료를 체질 안료라고 합니다. 색을 나타내거나 흰색을 나타내는 안료 이외에 제형을 구성해주고 희석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질 안료다. 색감, 광택, 사용감 등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발색단이 없어 색깔이 없죠. 그래서 색상을 나타내지 않고 흰색을 나타내나 백색 안료 정도의 흰색을 띠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약간 흰색이다 이런데 백색 안료처럼 그렇게 하얀색 이런 거는 아니다. 주로 파우더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우더 제품의 경우에 높은 비율로 체질 안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시들을 볼게요. 마이카, 텔크, 카올린, 그 다음에 세리사이트, 무수, 규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군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피부에 대한 부착성이 굉장히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뭉침 형상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파우더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마이카예요. 마이카. 그 다음에 텔크가 있어요. 활석 그리고 베이비 파우더류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매끄러운 사용감과 흡수력이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텔크가 그렇다는 거. 일부 책에서는 탈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텔크, 탈크. 외래어니까 어떤 걸 써도 다 정답에서 맞게 해주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생각하시면 뭐 텔크든 탈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카올린이 있어요. 고령토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땀이나 피지의 흡수력이 좋아서 피부 부착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텔크가 지금 되게 사용감이 좋다 그랬잖아요. 매끄럽고 부드럽도 하고. 근데 카올린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리사이트나 무수규산 같은 것들이 체질 안료에 들어갑니다. 많이 사용되는 이 마이카나 텔크, 카올린 이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무기안료의 마지막 종류예요. 진주 광택 안료. 야, 이거 이름에서도 벌써 딱 알겠죠? 진주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진주 느낌 뭐죠? 이렇게 펄감,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진주 광택이나 금속 광택을 부여해서 질감을 변화시키는 안료를 진주 광택 안료라고 하고요. 여기에 종류에는 운모 티탄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색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연색소. 천연에서 얻어지는 색소를 천연색소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로부터 유래된 색소다. 착색의 안정성 당연히 떨어지겠죠. 천연물질들은 언제나 안정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착색도 안정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에는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염색제 원료 일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종류는 뭐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커큐민, 코치닐, 안토시아닌, 카르사민, 치자, 비트, 청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성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색소는 화장품에 아주 많이 사용되진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분류로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네, 이거를 뭐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암기 시간입니다. 사용 기준에 따른 색소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반드시 사용이 지정 고시된 색소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사용이 지정 고시된 색소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피부의 특정 부위에만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돼요. 쓰고 싶은 데다가 쓰면 됩니다. 자, 크게 청, 녹, 황, 적, 자. 푸른 계통서부터 붉은 계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청색 같은 경우에는 청색 1호, 2호, 201호, 204호, 205호 이렇게가 됩니다. 이건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녹색은 3호, 201, 202호. 황색은 4호, 5호, 201, 202. 적색은 40, 201, 202, 220, 226, 227, 228, 230. 자색은 201. 어렵죠? 어떻게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청, 녹, 황, 적, 자. 뒤에도 이제 대부분 이 정도 분류를 해놨거든요. 푸른 계통서부터 붉은 계통, 이 순서대로. 자, 청색 1, 2, 5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녹색이죠. 녹색은 3이에요. 1, 2, 3. 황색은 4, 5. 이게 이제 한 자리자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들. 청색 1, 2, 녹색 3, 황색 4, 5. 그 다음에 공통 있어요. 전체 다 공통. 201, 201, 201, 201, 201. 이거는 공통이에요. 201들. 201들은 청록, 황적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204, 205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거를 그림 그리듯이 사진을 찍듯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조금 암기하기가 쉽더라고요. 1, 2, 3, 4, 5 그리고 201은 전부 공통. 그 다음에 첫 줄에 204, 205.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색깔들은 202가 들어가 있어요. 201 다음에 202잖아요. 202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 202, 202, 황색 202, 적색 202. 그 다음에 이 적색은 또 외우기 쉬운 게 위에 4자였잖아요. 바로 밑에 4에다가 공만 붙이면 돼요. 40호. 적색 40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색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다 202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적색은 202 다음에 220.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220, 그 다음에 226, 7, 8 이게 이제 연속된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0, 29가 빠지고 30으로 갔습니다. 요거를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거는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가 훨씬 더 좋죠. 네,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가 출제되는데 또 외우기도 쉬운 이런 건 꿀이라 그러죠. 꿀 색소가 있습니다. 영유아용 제품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들 사용할 수 없는 것 금지.
금지됐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너무 좋네요. 빨강색, 적색 2호와 102호는 애기들 다 안 돼요. 어린이, 애기, 어린이 다 안 됩니다.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안 되는 거 빨강색, 적색 2호, 102호. 자, 적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및 연모용 화장품에만 사용하는 제품. 사용할 수 있는 색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적용 후 연모용 화장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리스트가 또 있거든요. 그거 따로 적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시크릿 노트에는 지금 쓸 공간이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요. 옆에 빈칸에다가 따로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바로 씻어내는 제품들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들. 자, 이번엔 푸른 계통이 없어요. 노란 거부터 나와요. 황색, 적색, 그 다음에 등색, 그 다음에 흑색. 등색은 주황색 같은 거예요. 주황색. 요거 두 개 뭐 바꿔서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색. 황색은 407호, 407. 적색은 106, 221, 401, 506. 전혀 뭐 아무런 영어성이 없는데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났다. 요 정도로 그냥 기억하세요. 106, 그 다음에 506. 앞에는 200단위, 400단위가 하나씩 있네요. 221, 401. 여기도 1, 1 이렇게 끝났어요. 등색은 204 하나, 흑색은 401 하나. 이렇게 이런 색소들은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그리고 연모용 화장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류는 점막의 사용 금지 색소입니다. 점막하고 눈주위하고가 두 개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 두 부위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점막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등색 401호, 등색 401호는 점막은 안 된다. 눈주위는 조금 더 많습니다. 눈주위, 황색, 정색, 등색, 황색, 적색, 등색. 자, 황색 같은 경우에는 203호 안 돼요. 적색은 103, 104, 103, 104. 그리고 218과 223이 있습니다. 등색은 201, 205. 지금 이 리스트가 앞에 있는 리스트하고 똑같죠? 황색, 적색, 등색. 이 순서대로 한 순서를 내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에 맞춰서 소트를 잘 시키면은 암기하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제가 해드리는 방법대로 암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부하시다가 편하신 방법대로 분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그래서 좋은 거죠.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황색 203, 적색 103, 104, 213, 223. 그 다음에 등색은 201, 205 이렇게 있다는 거. 조금 규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적색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는 사진 찍듯이 외우니까 좋더라고요. 요 처음에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모양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눈 주위 뿐만이 아니라 입술에도 사용 금지 색소예요. 앞에서는 눈 주위 사용 금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입술 사용 금지 색소까지 추가해요. 눈 주위 및 입술 색소 사용 금지다.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청록, 황적, 자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색.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죠? 네, 사용 제한이 없는 그 순서랑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등색이 추가가 됐어요. 청색 같은 경우에는 404, 녹색은 204, 401, 4자가 많죠. 404, 200, 4, 401 이렇게. 황색은 202, 204 또 나왔네요. 401, 403, 400단위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적색 같은 경우에는 205, 6, 7, 8 일단 연속되는 숫자 있고요. 그 다음에 209가 아니라 19예요. 219, 그 다음에 225, 그 다음에 또 4, 405, 요거 바꿔서 504. 요 두 개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색은 401, 또 401 나왔죠? 401이 이렇게 세 개나 있다는 거. 그리고 등색은 206, 207. 요 색소들은 눈 주위하고 입술에는 사용 금지 색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 비누 외 사용 금지 색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피그먼트라는 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피그먼트, 적색은 5호, 녹색은 7호, 자색은 23호. 이거는 그 숫자 크기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7, 23. 피그먼트가 들어가고 적색, 녹색, 자색. 이 정도는 뭐 암기하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꼭 필요한 것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연무용에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색소들 리스트들도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따로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색소 부분까지 끝이 났습니다. 색소는 외워야 될 게 좀 많았죠? 그런데 시험에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크릿 노트 잘 활용하시면은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암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우리의 시크릿 노트입니다. 시크릿 노트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